큰 가르침을 남긴 공자. 먼 옛날 중국의 노나라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주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아이의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아이는 어머니를 도와 나무를 자르고 물을 깃는 일도 척척 해냈어요. 바로 이 아이가 오랫동안 훌륭한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는 공자예요. 공자는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했죠. 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음악, 예절, 활쏘기도 배웠어요. 어머니는 공자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공자가 1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공자는 슬펐지만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사람이 되자. 공자는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모르는 것은 여러 어른들에게 물어서 꼭 알아내고야 말았죠. 지혜로운 젊은이로 자란 공자는 창고에 물건을 관리하는 벼슬을 하게 되었어요. 공자는 물건을 꼼꼼히 정리하고 성실하게 관리했어요. 공자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칭찬했어요. 얼마 뒤 공자는 나라의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도맡게 되었어요. 공자가 정성스럽게 보살핀 덕분에 가축들은 건강하게 자랐지요. 그 무렵 노나라는 무척 어지러웠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이 나랏일에는 관심 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백성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졌어요. 공자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리들을 서슴지 않고 나무랐지요. 욕심을 버리고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세요. 그러자 관리들은 바른 말하는 공자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었죠. 공자는 비록 신분이 낮은 젊은이라도 배우려고 찾아오면 모두 제자로 삼았어요. 제자들은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말과 행동을 바르게 했죠. 공자의 뛰어난 가르침과 훌륭한 됨됨이는 널리 알려져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공자는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관리들이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관리들은 제 욕심 채우기에 바빴어요. 노나라는 갈수록 더 어지러웠어요. 실망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기로 했어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찾아 떠나야겠다.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제 나라로 떠나게 돼요. 공자와 제자들이 산길을 지날 때였어요. 한 여자가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공자가 이유를 물어보자 여자가 대답했어요. 호랑이가 남편과 아이를 해쳤어요. 그런데 왜 도망가지 않고 여기 남아 있어? 마을로 가면 관리들이 세금을 많이 거두고 탐나는 물건을 빼앗거든요. 호랑이보다 관리들이 더 무서워요. 깜짝 놀란 공자는 굳게 다짐했어요. 목숨을 해치는 호랑이보다 관리들이 더 무섭다니. 제자들이 올바른 관리가 되도록 훌륭하게 길러놔야겠다. 공자는 공자를 미워하는 관리들 때문에 제 나라에서 뜻을 펼치지 못했어요. 다시 노나라로 돌아가 제자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제자들이 훌륭한 관리가 되면 노나라도 평화로워질 테니. 노나라의 새로운 임금은 공자에게 큰 벼슬자리를 주었어요. 공자는 관리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백성들을 따뜻하게 살폈어요. 그러자 나라의 질서가 바로잡히기 시작했고
노나라는 점점 더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지요. 노나라의 힘이 세지자 제나라의 임금은 셈을 냈어요. 노나라의 임금이 나라를 돌보지 않게 해야 하는데 제나라 임금은 춤과 노래 솜씨가 빼어난 여자들을 뽑아 노나라의 임금에게 보냈어요. 제나라 임금의 속셈을 알아차린 공자는 노나라 임금에게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노나라 임금은 춤과 노래를 즐기느라 공자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공자는 슬퍼하며 다시 노나라를 떠났어요. 공자가 송나라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한 관리가 자신의 무덤을 미리 의리의리하게 짓고 있었어요. 쯧쯧, 이런 사치스러운 무덤을 짓다니. 공주가 나무라자 화가 난 관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공자가 머무는 곳에 있는 나무를 쓰러뜨려 공자를 해치워버려! 놀란 제자들은 공자에게 어서 떠나자고 했지만 공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공자는 바른 말을 멈추지 않아서 위험에 처할 때가 많았어요. 얼마 뒤 공자는 섬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섬나라의 임금이 공자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섬나라에는 무척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버지가 이웃의 양을 훔치자 그 아들이 잘못을 일렀지요. 하지만 공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잘못을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하지요. 지혜로운 공자의 말에 섬나라 임금님은 부끄러워졌어요. 공자는 평생 동안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어요.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에게 배운 대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렸어요. 그리고 공자가 세상을 떠나자 공자의 가르침을 논어라는 책에 담아 세상에 널리 퍼뜨렸어요. 논어에는 공자의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논어를 읽으며 공자의 지혜로운 마음을 배우고 있어요. 일생의 계획은 젊은 시절에 달려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달려있다. 공자는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공자는 제자들에게 계획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어느 날 공자가 길을 가다가 슬프게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공자가 이유를 묻자 그 사람이 대답했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자는 크게 깨달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강조했어요. 동양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공자. 공자는 인, 의, 예, 지, 사상을 말하며 사람들이 이 4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인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의는 정의롭고 옳은 마음이에요. 예는 예절을 지키는 태도예요. 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동양에는 공자가 있었다면 서양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소크라테스도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살아가며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지식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통해 덕을 쌓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똑같아야 한다고도 했죠. 곧
고통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행복한 돼지가 되고 싶은가요? 돼지는 배만 부르면 행복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과 달리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